준호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나 혼자 산다에서 코쿤과 김대호 아나운서님이 나온 영상을 제가 이제 리뷰하는 또 영상을 찍었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런 식의 콘텐츠가 좋다는 댓글들이 꽤 있었고, 최근에 또 나 혼자 산다에서 또 이 파충류 관련한 영상이 나왔길래 잘됐다, 또 한번 리뷰를 해야겠다, 이렇게 또 오래간만에 리뷰 영상 준비를 해봤습니다. 나 혼자 산다 스튜디오 유튜브 클립 코쿤네 도마뱀 부부의 주니어 코피 주니오르 1세 탄생, 24년 8월 9일 방송, 한 4분짜리 짧은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보면서 간단하게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영상 리뷰도 리뷰인데 영상에 등장하는 이 파충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소개를 하고, 사육 방법이라든지 이 코코님 덕분에 또 이 파충류를 키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마뱀에 대한 사육 정보라든지 번식 정보 뭐 이런 거 자세히 한번 제가 뒤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영상 같이 보시죠. 오우씨. 어딘가에서 지금 코코님이 밖에 나갔다가 곤충 채집통을 지금 들고 들어왔네요. 곤충 채집통 아니야 이거? 네, 곤충 채집통, 조그만 소자. 야, 이게 동물을 만지기 전에 손을 닦는 태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제 사실 파충류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크게 이제 파충류 같은 경우는 피부가 두껍고 피부 호흡을 종이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양서류의 경우에, 양서류는 이제 피부를 통해서 호흡을 하잖아요. 작은 물질들이 피부를 통해서 몸속으로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서류, 개구리, 도롱뇽 이런 친구들을 만지기 전에 손을 닦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특히 흡연자분들이 흡연하고 나서만 양서류 함부로 그냥 만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와, 너무 조그매. 와, 진짜 이 조그만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야, 근데 이제 저는 이 방송 카메라가 참 좋다고 느낀 게, 저 조그만 아이들이 초점이 잡히네요. 저게 이게 꽤 멀리서 지금 담은 것 같은데. 열정적인 친구들이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이 지금 이렇게 알이 벌써 4개나 나왔다 그랬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리뷰했었는데, 지난번에 코쿠님이 입양한 에베나우이, 유로플라투스 속에 있는 리프테이 개코 중에 에베나우이라는 종이 있어요. 사실 이 에베나우이가 유로플라투스 속에서 가장 작은 종인데요. 이 친구, 그러니까 이제 성체 자체도 작습니다. 한 8cm 정도. 이제 그 성체의 베이비들 탄생을 했고, 이제 베이비들이 보통 한 2cm 정도,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작은 개코들이 갓 태어난 베이비들 지금 이제 영상에 다뤄지고 있고, 제가 이제 그 전 영상에서 이 친구들이 워낙에 WC 야생 개체들이 많다 보니까 야생 개체들의 성체를 데리고 가면 사육이 좀 어렵습니다라고 했는데, 다행인 게 이제 제가 나중에 아마주 대표님이랑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은 EU12 유럽에서 번식됐던 CB 아이들이 이제 성체를 찝고 번식하던 아이들을 이제 코쿠님께 분양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셔야 되는 게 CB가 확실히 튼튼하고 사육은 쉬운데 훨씬 더 분양가가 높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 리프테이 개코 에베나우이라는 종이 산란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친구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번식행위도 적극적으로 하고 산란도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친구들인데, 뭐 독일인의 어떤 기록에 따르면은 106일 동안 2개씩 얘네가 산란을 하는데 2개씩 7클러치를 받은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3, 4달, 4달 안 돼서 14개 알을 낳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많은 양의 산란을 하고, 산란 간격도 3일에서 11일로 짧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많이 키우는 크레스티드 개코 같은 경우에 2개씩 한 달 주기로 산란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3일에서 11일 정도 간격으로 산란을 했다고 하니까 산란 주기가 굉장히 짧은 편이고, 또 이제 중요한 게, 그래서 산란을 얘네가 이제 많이 하잖아요. 암컷들이 산란을 한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에너지와 이 칼슘과 뭐 이런 영양 성분을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때 특별히 관리를 신경 써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먹이를 줄 때마다 칼슘제라든지 비타민제라든지 이런 거 꼼꼼하게 제공을 해줘야 되고, 이때는 분리 사육을 하는 게 좋아요. 암컷 수컷 분리 사육을 하면서 이제 암컷이 조금이라도 뭐 결핍되는 게 없는지 마르지 않는지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살피면서 신경 써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산란을 했을 때 이 에베나우이 알 같은 경우는 25도에서 27도에서 보관을 하면 한 60일에서 180일 정도 만에 부화를 합니다. 이제 막 오래 걸리는 이유는, 얘네가 야생에서는 이제 알이 좀 동면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야생에서는 이제 겨울이 있으니까 엄청 떨어지진 않지만 약간 이제 온도가 뭐 20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제 동면 기간에서 이제 좀 더 오랫동안 알에서 이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시간이 걸려서 부화한 새끼들이 더 건강하게 부화를 했다고 하기는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근데 집에서 실내에서 키울 때는 맞추는 게 좀 쉽지는 않고요. 24도, 5도 정도에서 잘 보관을 하면 보통 한 3달 정도 관리를 했을 때 이렇게 무사히 부화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작잖아요. 해칠링은 한 2cm 정도입니다. 굉장히 작은 새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번식하는 게 이게 진짜 어렵대요.
이 집에서 번식시키는 게 좀 어렵다 그러긴 했는데 실제로 이 리프테이 개코 자체를 부화시키는 번식시키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매니아들 많이 없고 이게 KICB 국내에서 이제 번식된 개체들은 이제 코리아 CB 캡티브 브레드 그래서 KICB라고 우리가 약자로 표현을 하는데요. 유럽에서 번식되면 뭐 EUCB 이런 식이거든요. 아직까지는 리프테이 개코가 이 펫시장에서 CB 개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번식을 시도하는 사람 자체가 적고요. 야생 개체들이 아무래도 들어오다 보니까 야생 개체들을 키우다가 많이 죽이시기도 하고요. 이제 코쿤 뭐 인공 증식 아주 훌륭합니다. 잘하신 거고요. 세계 멸종 위기종 번식에 이바지한 거. 어머. 멸종 위기종 번식이 이바지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 좀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에베나우이를 포함한 리프테이 개코 전종이 이 유로플라투스 속에 있는 전종이 사이테스 2급이거든요. 이 사이테스 2급이라는 거는 실제 막 그 현지에서 개체수 자체가 엄청난 막 멸종 위기에 있다 이거는 아니에요. 현지의 개체수가 아직 정확히 얼마나 있고 이런 게 파악이 안 되긴 합니다. 마다가스카르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넓고 여기 숲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다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 서식지 자체가 지금 뭐 벌목, 개발 이런 걸로 파괴가 되고 있는 건 맞아요. 마다가스카르도 계속해서 개발을 해야 되니까 관광화되고 있잖아요. 관광지가 되고 있고 이제 막 도로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숲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줄어들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그래서 이 개체수를 보존하기 위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거고 또 이제 수출도 무분별하게 막 수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마다 쿼터를 딱 정했어요. 쿼터라는 게 이 그 나라에서 1년에 이 뭐 각 종마다 얘네가 이제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 이 종을 잡아서 수출을 하고 이런 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막 무분별하게 잡아서 해외로 보내버리면은 개체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현지 개체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쿼터를 정해서 딱 그 양만큼만 해외로 수출을 보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에베나우이가 현재 뭐 1년에 2,000마리 정도씩 수출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몇 년만 한 거의 10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보통 그때 당시에는 2,000두 정도를 수출할 수 있는 쿼터가 있었고요. 종마다 좀 쿼터 차이는 있어요. 어떤 종은 뭐 몇백 마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에서 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서식지 파괴로 인해서 개체수가 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가서 막 보호하자고 시위를 하고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수입된 개체들을 잘 키워서 번식을 해서 이 수를 증식시키는 게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친구들이 이 작은 종들을 이 지구상에서 오래오래 볼 수 있는 그런 방법 중 하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파충류를 키우는 것 자체가 좀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다만 이제 사람들이 제 이제 영상에서도 댓글을 보면 외래종뿐만 아니라 뭐 그냥 야생에 자연에 있는 아이들을 왜 잡아서 키우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장점이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산란의 에너지 이렇게 핸들링을 하실 때 손으로 얘네가 직접적으로 움직이게 이렇게 막 하셨는데 굉장히 지금 잘하신 거예요. 워낙에 작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짚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얘네가 이제 움직이게끔 이렇게 손으로 받쳐주면서 핸들링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고요. 이 점프하는 모습이 굉장히 귀엽습니다. 우리 크레스티드 개코도 그렇고 이런 개코류들이 도망을 가야 되기 때문에 기어다니지만 평소에는 이렇게 한 번씩 점프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이제 방송에서 보면 연예인분들이 이 친구를 보면서 다 같이 막 흐뭇해하고 막 사랑스러워하고 이런 연출이 개인적으로는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아직까지도 파충류 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징그럽고 무섭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는데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나마 우리 도마뱀을 보면서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뭐 예뻐하고 이런 모습이 이런 이제 뭐 좀 편견을 조금이나마 없애는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고 이 매니아분들은 느끼거든요. 이 친구들이 작은 아이들을 쳐다보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좀 그 힐링이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건 좀 안 키워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맨날 이렇게 사진 찍고 일상이죠 뭐. 매니아들 사진첩 보면 동물 사진만 있어요. 거피색 얘기를 하셨는데 이 에베나우이 같은 경우에 야생 상태에서 갈색부터 회색까지 색변이가 좀 이렇게 다양한 편입니다. 이렇게 이동을 위해서 작은 통에서 이동을 시키는데 보니까 분무가 많이 돼 있어요. 다만 얘네를 이제 사육할 때도 물을 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분무를 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개체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이 닿게 분무를 하면은 좋지 않습니다. 개체한테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고요. 워낙 작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코나 주둥이나 막 이런데 막 물방울이 맺혔을 때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벽 쪽이나 이게 뭐 같이 넣어놓은 구조물이나 이런데 분무를 해가지고 얘네가 이제 핥아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비바리움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스킨답소스랑 이렇게 위주로 꾸며놓은 비바리움이 하나 있고 이게 이제 그 전에 대우 아나운서님이랑 같이 만드신 것 같고 그 옆에 있는 게
이 팔루다리움, 물이 흐르는 거 보니까 팔루다리움 형태로 만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피치리움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분리형 비바리움을 제작하는 피치리움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 주문 제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니아판이 좁잖아요. 건너면 알기 때문에. 이제 뭐 피치리움에서 코쿠님이 비바리움을 하나 했었다라고 이제 듣기는 했거든요. 아마 그 비바리움이 아닌가 싶고, 개인적으로 참 좋은 게 위에 환기팬이 있습니다. 같이 이제 옵션에서 포함이 됐던 건지 모르겠는데, 이 동물들이 환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기 순환이나 이런 게 중요한데, 환기팬에 또 설치를 하셔갖고 환기가 될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 피치리움의 비바리움으로 추정되는 이 비바리움의 이 코노코호 부부가 여기서 살고 있네요. 집에서 관리하셨다고 했는데 아주 좋은 태도고요. 파충류 친구들이 뭐 손이 많이 가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매일 들여다보면서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 살피면서 잘 지내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는지 이런 거를 잘 살피면 살필수록 이 친구들의 문제를 빨리 파악해서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파충류는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예방. 집에서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아주 좋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동물을 좀 더 잘 키울 수 있는 거죠. 약간 좀 강조를 하시는 게 뭐 매니아들을 의식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주 핸들링도 잘 하시고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막 만지는 거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동물 아주 뭐 처음 키우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금 영상 잘 봤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파충류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코코님이 워낙에 너무 예쁘게 이제 동물 잘 키우시면서 또 이 파충류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해주시고 포장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만족스러운 영상이었고, 이제 한 가지 추가로 오늘은 제가 이제 이 리프테일 게꼬 에베나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코코님이 키우시는 걸 보고 에베나우이를 키우고 싶은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리프테일 게꼬 친구들 자체가 근데 이제 또 매니아 이 펫시장에서도 대중적으로 막 키우는 종은 아닙니다. 이제 정보가 막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부터 좀 간단하게 이 친구들에 대한 정보, 뭐 사육 정보 이런 거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에베나우이라는 친구들은요, 마다가스카르에 살고 있는 그 리프테일 게꼬의 한 종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가장 작은 그런 친구들입니다. 독일에 있는 무역상의 이름에 따서 에베나우이로 학명을 지었어요. 이 독일의 무역상이 뭐 얘네를 발견하기도 했는데, 이제 뭐 학자는 아니었지만 박물관이나 이런 데 기부도 많이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베나우이라는 이름으로 지었고요. 이 친구들이 이제 야생 서식지를 보면은 뭐 마다가스카르가 굉장히 큰 섬이거든요. 노지베 로컬 들어보셨잖아요. 노지베라는 지역과 혹은 북서쪽에 약간 긴 해안가를 따라서 그 긴 라인에 걸쳐서 발견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서식지 범위가 꽤 넓다고 해요. 그래서 야생에서 얘네가 얼마나 있는지, 좀 뭐 개체수가 지금 뭐 멸종 위기인지 아까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파악이 어렵기는 하다고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한 해발 751m 정도에서 발견이 되고, 그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라 또 로컬이 나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제 아직 그게 연구가 충분히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 야생에서 발견될 때는 높이 한 1에서 2m 정도에 있는 나무에서 발견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 엄청 높이 있지는 않고 우리 눈높이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인데, 얘네가 이제 낙엽처럼 생기기도 했잖아요. 실제로 뭐 낙엽 덤이라든지 이제 나뭇잎들이 이렇게 좀 뭉쳐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나무 틈 같은데, 그런 데서 좀 숨어서 쉬거나 이렇게 휴식을 취하거나 숨어 있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 동물을 키우려면 야생의 그 서식 환경, 온습도 이런 거에 대해서 아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친구들이 발견되는 이 지역 기후를 보면은 좀 습한 열대 기후로 온도 편차가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여름에는 평균 27도 정도고 최대 36도까지도 올라간다고 해요. 이제 밤에는 또 이제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들으면은 뭐 온도 편차가 큰 것 같지만 얘네가 있는 지역 자체 막 이제 아무리 주위 온도가 높아도 뭐 숲이나 이런 데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우기거든요. 온도가 높을 때는. 그러니까 습하기도 하고 뭐 이제 막 그늘지고 이런 데 있으면 온도가 좀 낮게 유지가 보통 이제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얘네가 이제 아마 있는 지역들은 보통 그래도 27도 이하 좀 서늘하고 습하고 이런 기후에서 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 이제 사육할 때도 추천하는 온도가 24에서 28도 정도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대부분의 리프테일 게꼬들이 그러는데 30도 이상 고온이 되면 취약합니다. 얘네가 높은 온도에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퇴락하고 안 좋아지고 죽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아무리 높아도 30도 이하를 추천해 드리고 권장사항으로는 밤에는 한 20도까지 떨어지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겨울에는 또 이제 온도를 또 낮추거나 광주기, 그러니까 낮에 빛이 이제 쬐이는 그 시간 자체를 좀 줄이는 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게 많이 안 하는데 해외 사육인들이 좀 이런 거 집착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겨울에 야생에 있는 겨울 같은 거를 좀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죠. 쿨링을 하기도 하고 야생의 겨울을 좀 체험하게 해서 얘네가 봄에 이렇게 좀 더 발정이 수월하게 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집에서 키울 때는 좀 맞추는 게 쉽지는 않은데 권장하는 거는 겨울에는 이제 조금씩 27도보다도 점점 이제 낮추고 온도를 햇빛이 쬐주는 시간 자체를 줄이는 거죠. 조명이 있는 시간을 10시간 이하로 좀 줄여갖고 광주기를 좀 짧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서 겨울을 얘네가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특히 또 이제 암수를 분리를 해가지고 암컷이 이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암컷은 이제 2개씩 여러 번에 걸쳐서 클러치를 이제 산란을 하고 새끼를 관리하는 게 또 중요한데요. 이제 앞에서 보면은 우리 코코님의 그 옆에 있는 사육장은 아마 애기들을 키우려고 두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 303045 사이즈가 좀 크긴 했거든요. 애기 때는 아무래도 안전을 위해서 이제 좀 작은 사이즈에서 위험 요소들을 이제 다 배제하고 뭐 예를 들어 흙도 안 깔고 그냥 키친타올을 깔고 약간 이제 식물들 놓고 뭐 구조물 놓고 이렇게 키우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얘네가 사냥하다가 흙 같은 거 잘못 집어먹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안전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티슈 같은 거 깔고, 환기가 특히 중요해요. 얘네가 이제 습한 환경에서 보통 사는 아이들인데 환기가 안 돼 버리면 이제 곰팡이나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해칠링일수록 그런 거에 또 취약합니다. 굉장히 이제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환기가 이제 잘 되는 통에서 깔끔하게 관리를 해주면서 작은 곤충을 제공하면 되고요. 곤충을 줄 때도 이 리프테일 게코가 장점이 작은 뭐 초파리를 줄 수도 있고 귀뚜라미를 줄 수도 있는데, 귀뚜라미나 이런 거 이제 잘 안 먹으면은 머리를 이렇게 좀 떼가지고 그 즙을 코에다 이렇게 묻혀서 얘네가 핥기 시작하면 얘는 이게 맛있는 거네 하고 받아먹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먹이 반응을 좀 유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크레스티드 게코 같이 이런 하이는 혓바닥을 가지고 있는 게코 종류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제 장점이 뭐냐면 크레스티드 게코처럼 얘네도 이제 어느 정도 사료를 이용한 사육도 가능히 한 거고요. 아니면 이제 아프거나 있을 때 입을 통해서 약을 주기도 편하고요. 이제 주사기를 이용해서 뭐 약이나 이런 거 제공을 할 수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슈퍼푸드를 만약에 준다면 과일 베이스는 안 되고 곤충 베이스, 아예 뭐 귀뚜라미라든지 이런 걸로 된 파우더 사료들 그런 거를 이용해서 제공을 하면은, 이제 야생 개체들 제가 많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야생 개체들이 뭐 컨디션 안 좋거나 막 이럴 때 약 같은 것도 제공하고 컨디션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슈퍼푸드를 자주 급여를 하면서 건강하게 만든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뭐 여러 번 경험을 해봤고요. 이런 식으로 또 핥을 수 있는 혀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육에 있어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은 크레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이 크레 외에 또 다른 파충류들 좀 키워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파충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에베나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리프테일 게코들이 또 있고, 또 진짜 이 종마다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그 사메티나 이런 친구들도 그렇고, 뭐 커다란 핀브리아투스 이런 친구들도 정말 멋있고요. 색변이가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점점 인기를 끌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지금까지는 야생 개체들이 수입이 돼서 우리가 막 키워보려다 보니까 많이 죽이고 좀 약해진 개체들이 오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CB가 또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아무래도 번식된 CB들은 좀 더 튼튼하고 생각보다 굉장히 사육도 쉽고 그렇거든요. 다만 CB가 아무래도 야생 개체들보다 좀 더 가격대가 높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CB들이 점점 늘어나고 또 가격도 안정화가 되고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은 얘네도 뭐 나중에 뭐 모프화가 될 수도 있고 개량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많은 그런 친구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벌목과 개발 등으로 현지에서는 그 야생 개체들의 그 서식지 자체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요. 조금이나마 이제 좀 더 키우는 분들이 이 친구들 더 잘 키우고 신경 써서 이렇게 번식도 하고 해서 늘어나게 하면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제가 이렇게 사육 정보라든지 상세하게 안내를 드렸고요. 요즘 이렇게 파충류가 인기를 끌면서 이런 파충류 관련한 영상들이 공중파나 이런 방송에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번 영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상들 또 리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기회가 되는 대로 또 다른 영상 가지고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